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피토커 김대용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얼마 전에 산업부랑 케이트,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또 한국펠리스산업협회, 여기에 현대자동차, LG전자, 카이와 같은 기업들이 다 함께 모여서 AI 반도체 협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의 주된 내용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협력이었어요. 예.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게 K-온디바이스라는 것 같은데 예. K-온디바이스가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서 왜 정부 부처랑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는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국방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떠오른 게 최근에 이렇게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광고들. 근데 80년대 90년대 광고를 보면 인공지능 에어컨, 인공지능 세탁기, 맞아. 인공지능 TV. 네. 90년대는 그렇다 쳐도 80년대도요? 지금은 이제 LG라고 네. 그러지만 네. 금성에서 나온 제품들에 다 인공지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때 흐름처럼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그때는 사실 지금 같은 인공지능 개념이 아니었죠. 그땐 뭐였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키면 네. 이제 온도에 맞춰서 에어컨 온도가 자동 아, 된다든가 그 이런 정도의. 거였어요. 자동 개념이었는데 어. 지금의 AI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지만 이제 유무인 복합이 대세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덱스도 갔더니 다 지금 난리구나. 무인의 밭이야 거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유무인 복합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CCA 얘기하면서 했지만 이제 상당 부분을 무인체계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그치?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네. 두 가지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반도체. 그래서 음. 이게 보면 자동차 회사, 전자 회사, 그렇죠. 로봇 회사, 방산업체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이런 게 우리보다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다 써야 되는 그렇죠.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소프트웨어는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도 잘 보면 국내 방산업체들도 해외 그런 AI 전문 기업들하고 계속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기술 종속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고 방산업체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소프트웨어 빼고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필요로 한 게 뭐냐? 이 무인 체계들을 이제 유무인 복합이 대세인데 그럼 이제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이 안 되면 LH에서 이렇게 자유형 무인기 뿅 쏘면 이제 막 날아가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카이에서 나온 동영상 보면 조종사, 부조종사가 있는데 뒤에 또 한 명이 타서 조작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전 보면서 야 굳이 저게 세 명이 탈 필요가 있나?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이 AI 반도체가 없으면 사람이 한 명 또 타야 돼. 컨트롤하는 네. 무언가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AI 반도체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업체들끼리 협업을 해서 국산 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네.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카이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전투기에 이제 접목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T-50이나 FA-50 같은 전투기에 접목을 시키면 네. 그럼 이제 이 전투기가 어떻게 그 성능이 상승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투기든 간에 이제 임무 컴퓨터가 장착이 됩니다. 임무 컴퓨터. 네, 임무 네. 컴퓨터가 사실 이제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임무 컴퓨터에 이 AI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투기가
예를 들어서 미국도 지금 하고 있지만 AI가 이제 알아서 조종하는 F-16 같은 게 이제 X-62A 비스타라는 게 이미 이제 운용이 되고 네. 있고 뭐 KF-11에 이제 그런 게 적용된다. 뭐 물론 무인도 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조종사가 임무한 데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죠. 예측해서. 예측하고 그다음에 위협의 우선순위도 지금은 조종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저게 먼저인지 약간 이제 네, 고민을 그렇죠.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AI가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배정해주고 이런 무장을 써야 돼까지 다 알려줘요. 네, 알려줄 수 작전을 그냥 다 짜주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오. 있고 그럼 그다음에 조종사는 뭐 해요? 조종사는 이제 버튼 누르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요? 조종사도 단순히 조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AI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로드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네. 약간 테슬라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갈수록 이제 아마 6세대 전투기든 5세대 전투기든 네. 4세대, 4.5세대 전투기 임무 컴퓨터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KF-11이 중요한 게 임무 컴퓨터가 국산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처리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5세대급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면 전투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무에 있어서 우선순위 배당이라던가 이런 로드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자율 비행 같은 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작전 지적 전까지 뭐 간다던가 그럼 좀 조종사의 피로도나 긴장감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유지 보수 진단 관련돼서 없는 건 아니에요. 험스라 그래서 수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항공기 최초로 험스라고 해서 항공기 전반을 자기가 검사를 해서 아 이게 좀 약간 이상할 것 같아 이런 걸 사전에 진단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인공지능 탑재된 반도체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헬기가 이제 도착해서 이렇게 열어보고 다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옆구리에 총알 한 방 맞았어. 옆구리에 맞았어. 지혈해줘. 그러니까 기름새 스캔하면은 뭐. 네. 이렇게 싹 그런 나오는 식으로. 거구나.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부품 수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년이다 그러면 한 4년 몇 개월 몇 시간 되면 아유 주인님 갈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치, 이런 거 너무 알려주고. 지금 자동차는 이미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알림이 미리미리 네. 오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외의 시스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그쵸. 들어서 뭐 AS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쵸, 해주는데 만약에 AI 온디바이스 반도체가 들어가면? 자동차에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완전 그거다. 아이언맨 자비스처럼. 나 지금 이제 기름 네, 떨어져 네. 가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제 본인이 판단하고 진단해서 그런 알려주는 세상이 거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오. 밈이 떠오르는 게 고양이가 주인한테 주인님 이번 달엔 좀 아껴야 돼요. 하고 고양이가? 그 다음에 주인님이 이제 뭘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비속어서 야이 좀 아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야, 세게 몰지 마. 뭐 이런 것도 나 지금 되고. 힘들어.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중요한 게 네. 경력 있는 정비사가 이렇게 딱 보면 알지만 이게 또 순환이 되거나 민간 업체를 빠져나가면 그렇죠. 경험이 없는 유지 보수 인력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기체에 대해서 모르면 네. 그냥 겉으로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안으로 사고나 여객기에서 특히 그런 사고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전투기나 헬기에서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이쪽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주면은 이런 부담을 되게 줄여줄 수 그럴 있죠. 수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KF-11을 잘 보면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이제 조종 계통도 다 이제 국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조종 계통도 AI가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우리 지금 있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보다는 훨씬 더 기동 영역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조종사가 지혜에 심하게 걸리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이제 조종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육기가제 생각나는데 약간.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조종 계통을 완성을 시키는 게 사실 시험 비행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근데 이제 AI로 미리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이거를 다시 조종 계통으로 옮겨오면 많은 점에서 이제 기동 영역도 훨씬 넓어지겠죠. 물론 이제 사람이 이 부담감이 있지만 그렇죠. 네. 아마 그것도 AI가 계산해서 각도를 더 틀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까지 이제 가능한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 기체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거라고 네. 보는데 네. 이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알파고처럼 학습을 엄청 해서 네. 진행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 있어요? X62A 네.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원래 F16 네. 네, 그 맞아요. D형을 기반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거랑 사람이랑 한번 붙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와. 사람이 졌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엄청 용감하거든요. 아. 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겁을 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죠. 네.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만약에 안 타면 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사실 그 중력은 한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기계는 사실 그 필요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과감하게. 심하고 과감한 기동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상대방이 무인이라고 감안해도 전투기 네. 조종사가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네. 아, 쟤는 저기서 저 이상은 못 틀겠지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딱 뒤집어. 네. 그럼 이제 당황해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학습시키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네. X-62A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상에서 그 전투기 조종사하고 인공지능이 계속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서 탑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알지.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 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막 하고 막 이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실 좀 무서운 세상이야. 맞아요. 진짜 이게 수싸움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세돌이 한 판밖에 못 이긴 게 네. 그 이유예요, 진짜. 네. 미션 그러니까. 임파서블에서도 최종 악당은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NTT. 예 맞아요. 6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 막 연습하고 이제 인간이 탑승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는데 적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해요. 조종사를 살릴 것이냐 기체를 살릴 것이냐. 근데 여기서 시험 기체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조종사에 상관없이 그냥 미친 듯이 날뛰어서 기체는 무사히 돌아왔는데 이제 안에는 통돌이 세탁기가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렇죠, 중에 네. 마크로스 플러스가 그렇죠. 딱 그거예요. 네. 마지막에 두 대의 그 이제 전투기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두 대가 막 뭐 여자 미친 때문에 듯이. 막 싸우고 막 네. 이러려고 와, 공중전 하는데 갑자기 뿅뿅 하고 이제 그 정말 인공지능이 탑재된 끝판왕. 무인 전투기가 탁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걔가 다 뭐 이겨요? 다 이기진 않고 결국 이제 사람에서 격춘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는 몇 년 안 남았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네, 네. AI가 좀 이렇게 반항을 해도 다 네. 이기잖아요. 맞아, 결국에는 맞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정말 AI가 학습을 통해서 정말로 똑똑해졌을 때 아니면 그 학습이 잘못된 방향으로 됐을 그쵸. 때 우리가 네. 그런 걸 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제한을 거는 방법도 아, 없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방식이 될 수 너무 있고 무서운데요? 통신은 어떤가요? 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제 스타링크처럼 이제 적에도 통신 네. 위성 이제 우리 군도 똑같아요 지금 그걸 다 하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온디바이스 반도체 그다음에 AI 관련 이제 소프트웨어 사실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 삼위일체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마데스토 가보니까 다 그거야 그냥 다 그걸로 하겠다고 그래. 근데 이제 적에도 통신 위성 체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이제 마땅한 재밍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답이 나오겠죠? 예, 이제 그러면 또 막 어딘가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얘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스타링크의 강점은 대용량 데이터를 거의 계속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재밍 기술이 나오면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뭐냐, 물론 통신은 중요하지만 AI가 더 그렇죠. 중요해져.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네, 재밍을 당하면 그치. 더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K 온디바이스 네. 개발하고 AI를 개발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아무래도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좀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클 크죠. 것 같은데. 제일 크죠. 그럼 이 4.5세대 보라매에 K 온디바이스가 접합이 됐을 때 네. 우리의 전투력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이제 조종적인 제가 앞서 설명드리면 이제 조종적인 측면, 네. 그다음에 이제 상황 인식 능력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좋아지겠죠. KF-21은 이제 어차피 이제 국산 임무 컴퓨터 쓰니까 얘가 가장 우선적으로 갈 거고 다음이 FA50들. 지금 FA50은 외산 미션 컴퓨터 쓰거든요. 그렇죠. FA50 폴란드 수출 기준을 하자면 GF들은 사실 이전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임무 컴퓨터를 BAE 시스템즈가 만들어요. GF를 그냥 했을 수 있던 이유가 BAE 시스템즈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니네 납품하는 임무 컴퓨터 조만간 단종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사가라. 그래서 카이가 그때 자기 회사 돈 들여서 사왔죠. 그때 하여튼 많이 사왔어요. 많이. 그래서 사실 그걸 달고 나간 거야. 그게 없었으면 사실 수출 못했어요. 누군지 머리 좋았네. 그래서 그죠? 약간 무리를 해서 왕창 샀어요. 네. 근데 PL 네. 이제 우리 블록 70이라고 네. 걔는 이제 임무 컴퓨터 바뀝니다. 외산을 쓰는데 처리 용량이 좀 커진 걸로 바뀌어요. 네.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어차피 FA50도 TO10이나 지금 TA50이 성능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 개량할 바꾸면. 때
이제 국산 임무 컴퓨터로 바꾸면서 AI 기능을 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이란 게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장점이 네. 있는 게 이미 월남전 때 미 공군이지 오퍼레이션 볼로라는 작전하면서 맞아요. F105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제 속여가지고 월맹군 전투기 7대인가를 한꺼번에 네. 떨궜어요. 그때 비행 특성이랑 이런 걸 F4를 딱 띄워놓고 이게 약간 F105 네. 만만한 먹잇감처럼 그 월맹군을 좀 속였거든요. 월맹 레이더를. 그러니까 네. 4대가 딱 떴는데 2대는 유인기고 2대는 무인기야. 그러면 보통은 무인기를 좀 앞세울 것 같은데 네. 사실 유인기가 먼저 가고 아. 무인기가 유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속일 수도 있고 반대로 4대를 다 무인기로 해놔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예상 밖의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상대방한테 복잡하게 수를 계산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만 헷갈리게 만들어도 엄청난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네요. 비행 특성을 유인기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 무인기고 음. 이게 무인기처럼 막 움직였는데 유인기야. 점점 되는 거죠. 적을 속이는 기술만 늘어나는 그 거군요. 손자병법에서부터 이미 적을 속이는 게 전쟁의 승리의 지름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요. 약간 번외 얘기인데 그 볼로 작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걸 했던 부대가 지금 군산에 있는 미8 그죠. 전투비행단. 네네. 그래서 그 미8 전투비행단에 가면 그 지금 이름 생각했는데 그 미공군 에이스 네네. 2차 세계대전 또 그분 방이 있어요. 그죠. 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념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옛날에 한번 제가 취재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미군은 밥을 안 줘요. 밥을 사 먹어야 돼. 빵을 주는? 아니 그 밥을 사 먹어야 돼. 아 밥을 사 먹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주겠지. 신용카드 긁었는데 와이프한테 혼났잖아. 왜요? 언제 미국 갔냐고. 그니까. 아, 미군 기지는 긁으면 네네. LA로 나와. 주소지가 LA이기 LA로 때문에. 나와. 진짜요? 네, 네네. 무슨 달러 결제했는데 LA로 네. 나온 거서 너 언제 미국 갔어? 오. 그니까. 네, 그리고 나 몰래 놀러 간 거야. 네, 이러고. 그러니까요. 앞서 얘기해 주신 오. 거에 사실 지금 AI 온디바이스 반도체가 중요한 게 네. 무인 체계 얘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전자전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응형 항공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AI 온디바이스 칩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모듈형 설계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전 기능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거기다가 폭탄을 장착한다던가. 그러면서 속이면서 그렇죠. 전자전도 하고 안 되면 가서 그냥 들이받아서 네. 터트려버리고 이런 것들까지 하려면 사실 이 AI 온디바이스 반도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전장 상황을 생각하면 0.1초 안에 네. 판단 내려야 되는데 네. 몇 시간 동안 비행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브리핑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막 언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좀 긴장감 상태에 빠지면 아무리 훈련받거나 경험 많은 조종사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사람인지라. 그다음에 또 자기 생존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임무를 포기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AI는 그런 거 없이 감정이 없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장의 가장 훌륭한 이 무기가 될 수 있죠. KF-21 보라면 미래의 상황을 보면은 결국 캐리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네. 무인기 중에서 탐색하는 거, 그다음에 공격하는 거, 재밍하는 거, 그렇죠. 아예 이렇게 따로 그냥 네네. 운영이 되겠네요. 그러면 AI로 해가지고. 로열 윙맨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탐 크루즈가 아닌지라 그렇죠. 사람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네, 있을 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AI 온디바이스를 접목을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전술들이 네.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AI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기술이 발전을 한다면 우리 또 K 방산 수출 시장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경쟁력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지금 이 반도체 특히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K9 자주포에도 만약에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션 컴퓨터라는데 이거 다 집어넣으면 아, 그러니까 지금 K9 A3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인 포탑을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고 뭐 K3 전차 이런 데도 이게 당연히 다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무궁무진해요. 아. 그다음에 무인 체계들이 뭐 정찰 지금 사업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뭐 자폭형, 그다음에 정찰형, 그다음에 무장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서 사온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해외 수출했을 때 그쪽 나라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문제가 있고 네. 해킹 당할 것 같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죠. 무서워요. 소프트웨어도 네. 우리가 안 만들면 어디선가 사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AI가 다 중요한 걸 알아요. 아마 미 정부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나중에는 무기 수출 통제 하듯이 걸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네. 그러면 만약 그런 거 해외 거 쓰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거를 뭐 우리 미래 먹거리 문제도 있고 전반적 경제를 위해서는 국산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AI 반도체 그렇습니다.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더 훌륭한
온디바이스 AI 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K 온디바이스를 통해서 전투기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애니메이션이나 네. 영화가 네. 현실로 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즘은 그 생각. 영화 매트릭스가 저게 네. 저게 남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가 이게. 저는 그 영화 생각나. 언젠가는. 2000년대 초반에 네. 좀 망한 영화였죠. 스텔스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스텔스? 여기 보면은 에디라는 무인기가 맞아요. 비슷하게 인간이 임무가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안 부서졌어. 아. 네, 그래서 혹편이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네. 영화는 망했죠. 잘 안 됐구나. 네. 근데 지금 보면 20년 전인데 오,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 나왔던 게 거의 다 나왔어요. 과거 영화 속의 일들이 현실화가 돼가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전투 시나리오가 나올 건지도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정말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빨라지고 스마트해지는 K 방산 시장 저희도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